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반가워. 아, 네, 왜 금방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네. 다음 시간입니다. 음. 방금 32강을 끝난 것 같은데 33강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네. 부족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거 하려다가 시간 부족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타올리, 베타올리를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타올리 베타올리 뭡니까, 박 선생님? 양자수의 얘기 아닌가요? 나한테 네. 물어봐야지 나한테. 아, 그죠? 여기 생명과학에 등장해요. 네, 저 베타 원리는 네. 배를 타느냐 차를 타느냐 이렇게 하죠. 아하, 선생님 베타. 베타. 네. 어, 그래, 나는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하면 이게 알파 베타의 베타인 줄 알았는데가 아니네요, 그렇죠? 베타 원리 예. 아닙니다. 네. 베타 원리 아니고요. 타인을 배척하는 원리죠. 네. 네. 원자 안에서 전자들은, 모든 전자들은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느냐가 마치 명찰인 것처럼 이름 딱 하나씩만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좀 더 공간적으로 묘사해 보면 전자는 안 겹쳐진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면 야 나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그래서 사실 너무 뭐 명백하죠. 원자 모형을 이렇게 살짝 그려보면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그립니다. 네. 기체일 때는 그냥 에너지 준위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또 층이 있다. 제일 아래 층이 2개, 두 번째 층이 몇 개죠? 8개요? 네, 이렇게. 네, 8개.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2개, 8개로 딱 나뉘어졌던 이유는, 딱 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었다. 에너지적인 공간이 없었다. 뭐 자리가 부족한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이 더 이상 없어서 다음 빈 방으로 넘겨야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은 방이 없습니다. 이게 파울리 베타올리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이제 고체가 되게 되면 곤란한 점이 생겨요. 뭐냐면 얘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지니까 막.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론 전자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부도체들은 다 전자를 속박하고 있잖아요.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뭐 보통 가지고 있겠지만 네. 전자가 넘어갈 가능성이 0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넘어갈 가능성이 0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뭐 물론 천만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준비를 해야 돼요. 손님이 오면 어떡하지? 방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2가지로 갈라집니다. 뭐 에너지 준위가 뭐 그냥 뭐 무제한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죠. 이 원자들이 2개가 됨으로써 비로소 생길 수 있는 거죠.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 준위를 막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자 핵이 2개가 됐기 때문에 비로소 약간의 그 차이를 가진 에너지 준위를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세하게 2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이 생기는 겁니다. 전자들이 건너왔을 때 방 2배가 됐어요. 살짝 아래층 쓰세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배로 겹칠 수 있게 되는 거죠. 3배로 전자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물론 그럴까? 뭐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세하게 3갈래로 갈라집니다. 근데 고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는 원자 수가 몇 개 정도가 될까요? 뭐 거의 뭐 네, 거의 뭐 엄청 많겠죠. 10에 뭐 몰 단위로 몇십승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물질이 고체가 한 물질을 이루고 있으면 이 에너지 준위가 엄청난 개수의 조각으로 미세하게 쪼개집니다. 엄마선 파이 아세요? 네. 네. 엄마선 파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겹들이 쌓여가지고 어떤 두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거 방을 이제 칸막이를 해갖고 나눠놨는데 네. 그거를 막 계속해서 방을 계속 칸막이를 하다 보면 결국 그 방은 그냥 칸막이가 되는 거죠. 거대한 칸막이 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 준이 아주 실 같았던 얇은 이 층이 두꺼운 두께를 가진 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띠라고 합니다. 띠들이 되는 거예요. 띠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이는 띠틈이라고 했었죠. 뭐 띠 간격이라고도 하고요. 이 띠 간격에는 물론 여전히 들어올 수 없어요. 띠 간격은 존재하지만 이 에너지 준위 자체는 두꺼워져서 어떤 띠를 이루게 된다. 고체에서는 네, 그렇죠. 어? 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자들이 원래 아래 위로 움직이기 힘들었잖아요. 네. 전자가 아래 위로 움직이려면 뭐 들떠야 되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띠 안에서 이 요동을 칠 수 있게 돼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물론 에너지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서 전자들이 원래는 앞으로 가려면 네가 비켜야 되고 막 그랬지만 이제 공간이 좀 생기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복도가 생기는 거죠. 복도가 생기니까 약간 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뭐야 왜 이래?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뮬레이션 하나 볼게요. 네. 자, 기체 상태입니다.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각각 있었죠. 네. 연결이 되게 되면 어, 두 개가 연결되면 두 겹으로 겹치게 되고 세 개가 연결되면 세 겹으로 겹치게 되고 이게 서로 쭉. 에너지가 겹쳐지는구나 저렇게. 그렇죠. 준위가 제일 안쪽은 전자가 넘어올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가까워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안쪽 공간은 이제 전자가 침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 준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겹을 이루게 되면서 원자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늘어나면서 개수가 나중에는 아주 빽빽한 색칠된 띠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금속, 예를 들면 뭐 금속 에너지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금속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이 띠들이 생기는데 원자가 띠랑 전도띠로 나뉩니다. 같은 띠라도 띠에 이렇게 전자들이 차곡차곡 깔아앉아 있겠죠. 이제 원자의 물질의 온도가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면 0켈빈이 되면 전자들이 막 부들부들 그런 열 에너지가 없으니까 쫙 가라앉겠죠. 제일 낮은 에너지로 제일 낮은 곳으로 가라앉을 텐데 그럼 차곡차곡 쌓았을 때 딱 마지막 층이 딱 있겠죠.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그런 마지막 층. 그 전자가 차 있는 마지막 층을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전자가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면 전자를 사용한다면 여기서부터 사용해야 되겠죠. 네. 이걸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네. 전자가 없는 띠 다 전도띠예요. 위에 막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띠들 얘들 다 전도띠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비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만약에 에너지가 있어서 거기로 온다면 그 안에서는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요거 보여드렸죠. 요 띠를 이루기 때문에 요 띠 안에서는 전자가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면 요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짝만 밀어주면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전자들 자유전자라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죠. 막 자유롭게 막 이동하면서 날아다니던 애들. 네. 걔들이 요 마지막 이 전도띠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도띠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띠 간격이 여전히 또 있겠죠. 금지띠, 뭐 띠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전도 또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띠 간격과 원자가 띠와 전도띠의 관계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절연체 먼저 해볼게요. 원자가 띠가 있어요. 전자들이 꽉 차 있죠. 네. 띠 틈이 있어요. 띠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띠가 위에 있어요. 전자가 움직이고 싶으면 옆에 있는 애한테 야 비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냐면 파울리 베타울리에 의해서 얘랑 뭐 겹쳐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얘한테 야 너 절로 가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동할 수가 없어. 얘들 이동 못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려면 이 전자 입장에서는 올라가서 띠 간격을 넘어가서 전도띠라는 이 복도로 가야 돼. 복도까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만 우리가 전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전자의 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절연체,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러면 에너지 많이 주면 전류가 꽤 흐를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죠. 나무에 전류 흐르잖아요. 번개치면. 근데 아까 그림에서는 안쪽 네. 띠는 안쪽에 에너지 준위는 띠를 안 이루는 것처럼 나왔는데 네네. 그러면은 네. 실제로는 그 안쪽에 있는 맨 바깥쪽에 있는
그 맨 바깥쪽보다 안쪽도 이렇게 띠를 이루긴 하는 거예요? 확률로 치면 사실 전자들이 이동할 확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려서 0은 아니라서 걔들도 띠를 이루긴 할 텐데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 에너지 육교시 어, 수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확률이 너무 낮아서 여러분, 그래서 같은 고려하지 연주 않습니다. 기관이나 선별 진입 그래서 우리가 띠라고 부를 만한 띠로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이 집에서 높이 휴식을 취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층 이상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좀 고려를 하는 거, 띠로서 고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 얘기하고 있었죠?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엄청난 전압을 가해주면. 그러니까 그 정도 전압을 가해줘야 흐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정도 전압을 가하면 사실 파괴돼요. 그 전에 뭐 네. 타거나 뭐 물질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 흐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네. 이런 애들이 전도띠입니다. 절연체입니다. 그러니까 띠 간격이 넓다. 이런 애들은 절연체입니다. 반도체는 도체부터 할게요. 도체는 간격이 없어. 붙어 있다고 봐야죠. 거의 뭐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딱 붙어 있거나 아니면 거의 뭐 이 뭐라 그러죠? 겹쳐져 있어요? 경계가 희미한 애들. 경계가 음, 희미한 경계가 애들. 희미하다. 네, 전자가 여기 들쑥날쑥 하는 애들. 그래서 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복도로 넘어갈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사실은 띠 하나에 전자가 차다 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채워지다가 말았어.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띠 하나라고 볼 만큼 간격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면 전압을 살짝만 걸어줘도 전류가 툭 튀어나와서 복도로 후루룩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그 애매한 상태. 띠 간격이 없진 않아. 있는데 막 넘진 않아서 전자가 웬만한 그 상온의 온도에서도 뭐 20도 이런 온도에서도 그런 열 에너지만으로도 몇 명이 올라가 있는 거야. 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흘리면 전압을 걸면 전류가 조금 흐르긴 해. 뭐 그냥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런 상태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뭐 올라가 있는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전자가 비워졌잖아요. 한 명씩 올라가서 이런 걸 이제 플러스를 띠게 돼요. 원래 전자를 속박하고 있던 애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속박하고 있던 그 힘이 플러스겠죠. 네. 플러스를 띠는 구멍을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도 전류의 흐름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도 플러스 빈칸이 생겼으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나 일로 갈래. 나 일로 갈래. 이동이 생길 수 있겠죠. 마치 그 퍼즐 중에서 빈칸 하나 있는 퍼즐 있잖아요. 네. 이렇게 탁탁탁 옮길 수 있죠. 빈칸으로. 그런 것처럼 양공도 이제 전류의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양공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빈자리라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애들이 네, 채우면서 네. 저희를 채우니까 하지만 그 빈자리가 움직이는 대상으로 이제 여기면 좀 더 편하니까 양공도 전류의 이제 이 전하 나르게라고 하거든요. 전하를 나르는 애들 양공 그리고 자유전자가 이 전하 나르게가 됩니다. 영어로는 캐리어라고 합니다. 캐리어. 영어도 쉽죠? 캐리어. 네, 그렇습니다. 가방. 그래서 온도에 따라 저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오. 특성들 때문에. 네네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도체는 보통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는 저항이 커져요. 원자의 요동으로 인해서 전류의 흐름이 이제 균일하게 못하게 돼서 방해를 받아서 전류가 이제 좀 방해를 받습니다. 절연체도 절연체는 어차피 전류 안 흐르니까 논해로 하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랑 반대의 현상을 보여요. 반도체는 저항이 작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반도체에 있는 원자도 핵도 막 요동치면서 방해할 텐데 왜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지? 여기는 전자들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양공이 많아진다. 양공도 많아지고 자유전자도 더 많아져서 열 때문에. 그래서 전하나르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들의 이 열 요동에 의한 방해보다 월등히 더 많은 도움을 줘서 저항이 오히려 작아집니다. 네. 컴퓨터에서 열을 식히는 이유는 이 저 두 가지 때문이죠. 도체가 너무 저항이 커져서 전류를 막아버리거나 반도체가 너무 저항이 작아져서 0인 신호인데 1로 만들어버리거나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열을 식혀주는 거죠. 정리 과제를 오늘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한번 내봤어요.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인가요? 네,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지금 풀 수 있는 반말하면 건가요? 안 되는 이제 거야? 풀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수능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문제를 내봤습니다. 답은 아. 수업 중에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답은 60초. 너무 쉬워서 네, 네. 금방 풀 거예요. 그러네요. 뭐, 네. 뭐 도체 부도체 아, 반도체네요. 풀었어요. 아, 네네네. 네. 답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네,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